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주식 천만인 시대, 이제 주식은 일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하지만 가끔 또 힐링이 필요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겨 시청하시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2,46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새로운 악재로 인한 하락이라기보다는요, 최근 상승분에 대한 숨고르기로 판단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스닥도 만나볼게요.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깨면서 799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인벤티지 랩입니다. 인벤티지 랩 장중에서 흐름 보시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12,420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아주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와 국내 제약사가 기술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테마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 비만 치료제가 보험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에 힘입어서 시간에 일부 비만 치료제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인벤티지랩 역시 상한가를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위더스 제약입니다. 위더스 제약 역시 장중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6%가량 하락하면서 9,620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좀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최근 한 달간 이 국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약 2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관련된 일부 제약업체들은 시간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와 함께 하실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맥스라고 2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저희 대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거시적 분석의 대가. 자, 손절없는 매매와 안전한 저점 구간 공략의 달인이시라고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최대 수익률로 좀 극대화하신다고 하시고요. 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맥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2대1 방송으로 이제 처음 여러분들을 좀 뵙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주식 투자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공략주도 좀 공략하시면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초보자분들이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실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대표님.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힘들다,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설명과 함께 이번 주 한 주 또 분석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일단 뭐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일단 미증시가 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갭상승을 띄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갭상승을 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미증시에서 지금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우리 국내 증시를 좀 같이 보시면요. 우리 국내 증시 또한 이제 또 비슷한 흐름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갭상승, 미국의 CPI 발표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갭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갭상승은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막 크게 상승을 하거나 오히려 또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고 혼조세로 지금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보시면은 시장이 거의 제자리로 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요일에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조금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CPI 발표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증시가 들어올려졌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약세 압력을 좀 불어 넣어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장중에 뭐 보시면은 오늘 시간에도 굉장히 똑같았어요.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뭐좀 갭하락 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장 마감하기 직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말아 올리면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뭐 800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지금 뭐 이 정도로만 마무리가 돼도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조금 마무리가 되어도 우리가 다음 주는 조금 더 증시가 상방으로 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자, 증시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주가들을 조금 끌어올려 주다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나 싶으면은 다시 증시를 빼버리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별게 아니고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회의 장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뭐 연말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은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상향은 한 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이런 지속적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장이 이제 연말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런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어떻게 순환을 돌려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조금 포트를 꾸려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또 2024년 여러분들의 또 계좌가 어떻게 시작점이 뭐 위치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에 따라 달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수익 나는 종목들 제가 이제 오늘도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공략주까지 같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도 좀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저게 맞다 싶으시면 좀 자세한 거 알고 싶다 하시면은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듣다 보니까 진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이 내년 계좌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냐에 따라 달린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맥스 대표님과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샵 3772 해서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건당 유료 문자 메시지인 거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또 오늘 시장에 또 중요하게 좀 움직인 이런 테마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여러분들 오늘 시장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유전자 치료제가 오늘 굉장히 강세였죠. 어제 전일 시외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시장에서 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재미가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는 신규 상장주라든지 이런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전체적으로 좀 돈이 돌아가지 않는, 쉽게 말해서 좀 어느 정도 사고 팔고가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전자 치료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맞죠? 유전자 치료제가 이슈가 나왔는데, 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서 치료제를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관련주들이 좀 같이 상승을 보였어요. 물론 이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어제 전일부터 굉장히 시외에서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시외에서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 올라간, 더 상승을 한 종목들이 있을 뿐더러 또 반대로 어느 정도 또 약세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종목을 보신다면은 실질적으로 툴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자, MZ솔루션이 22.4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갭상승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쉽게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나 오늘 뭐 진입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뭐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살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말씀해주신 종목들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 또 상한가 가고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종목들을 어제 보셨을 거예요. 어제 네. 시외에서도 상한가를 다 달성한 맞아요. 종목, 세 네. 종목 다 달성을 했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그 세 종목이 근데 결과는 달랐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는 달랐는데, 이 툴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한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 히스토리를 보자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올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원래 주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굉장히 아직도 저점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좀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지금 툴젠은 특히나 오늘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기대감이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저는 이 결국에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죠.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이 툴젠이 조금 더 상승을 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오늘 조금 늦게 들어가셔서 조금 나는 진입 자체를 좀 고점에 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죠?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갭상승을 이만큼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 갭상승 이만큼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도 밑꼬리가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았죠. 밑꼬리가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주가가 시초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빠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를 잘 지지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충분히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이고 싶고, 자, 혹시나 보유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언제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맞죠? 우리가 뭐 주식 종목 같은 거야 언제든지 사셔도 되는데 결국 제일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파는지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보실 것 같으면 한 7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지금 당장에 뭐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또 따라 들어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죠?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본질을 제가 아까 강의를 좀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주식으로 수익을 내시려면은 어떤 종목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이죠. MZ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 단기간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툴젠처럼
상한가 마무리 좀 짱짱하게 그렇게 닫아주지 못하고 좀 윗꼬리도 좀 많이 달렸고 윗꼬리도 많이 달린 거 보면 지금 여기서 매수와 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지금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힘이 빠져버리면 그 갭을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 오늘 만약에 이런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진입을 못 하셨다 하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 제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 언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주 중에서 마지막 인트로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다 같이 전일 시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어느 정도 약세 흐름을 보인다는 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갭을 똑같이 다 띄우고 시작했어요. 세 종목 다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최종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오늘 거래량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1,300만 주가 좀 도말이 되는 그런 거래량을 이제 싣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음봉이 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다. 왜냐? 우리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어느 정도 딱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단 지지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과거에 좀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에서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상승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뭐 보시거나 차트를 보시면은 기본 그 움직인 이력만 보시더라도 이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아마 이때까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떠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야 어디서 좋은 뉴스 나와가지고 좋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 지금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종목에 올라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시장에서 별로 아무도 관심을 좀 가져주지 않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 치료제처럼 이렇게 이슈가 동반이 된다면은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바닥 구간에서부터 잡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같이 함께 하시는 이 방송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배워가실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종목 한 3가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종목들 사실 뭐 어제 오늘 굉장히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 분들이나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매수도 타이밍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힌트를 또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의 공략주가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부터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자 가상화폐 관련주를 제가 오늘 좀 챙겨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를 제가 왜 챙겨왔느냐 보시면은 자 비트코인 올해 여러분들 122% 정도 상승을 했어요. 12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 우리가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18% 정도, 20% 정도 채 못 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죠.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시장이 올해 초부터 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만 보셔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뭐 당장이라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 좀 나도 뛰어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코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형체가 없는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이죠. 형체가 없는 투자 상품인데 그러한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를 하신다면은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 투자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지 주식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코인 투자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상승을 하는지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비트코인이 반감기라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내년에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반감기가 결국에는 이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코인이 원래 만약에 우리가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자, 공급이 많아지면은 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공급이 많아지면은 수요자는 똑같은데 공급만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죠.
근데 반대로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이 줄어든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우리가 경제 원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비트코인 반감기, 결국에는 비트코인 생산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채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굴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는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비트코인은 한 9년, 10년 이 정도 움직임 중에서 거의 한 7년, 8년 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에 굉장한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이제 기대감들 좀 동반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무시하고 지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공략주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자, 이런 관련주들 내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근데 이 비트코인 관련주 나 없어가지고 수익을 최근에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매수 같이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힌트 얻어봤습니다. 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오늘의 공략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요, 저희 방송 말미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맥스 대표님께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잠깐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보시면은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사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면 되는 그런 이제 투자 상품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아마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수익을 분명히 주는 구간에서도 못 팔고 좀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한번 물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에 대한 본질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우리가 저렴할 때 사야 된다. 어떤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내가 저기 밑에서 샀더라면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종목, 이 주식의 현재 가격이 적정 주가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단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가 좀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배워가시면서, 이 종목 이런 이제 지표가 왜 좋냐면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려 계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라고. 근데 물려 계시는 분들도 내가 도대체 언제 물을 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어떻게 물타기를 대응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대응이 과연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들이 과연 이 구간이 바닥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조금 얹어줄 그런 선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식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듣다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뭐 저렴할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직접 해보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시죠.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알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저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제 노란 톡방에 참여하시면 더 다양하고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로 맥스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와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 강의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강의에 대한 힌트를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주가의 저점을 찾아라라는 멘트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우리 뭐 누구나 또 저렴하게 저점에서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초보들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정말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 강의만 배우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우리가 어떤 주식에 대한 저점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반등장에 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눌리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간다면은 자 주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때 상승을 해주고 또 다시 하락을 할 때 좀 눌리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또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식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에 대한 본질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됩니다. 비싸게 팔면 되고, 자 싸게 샀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주식의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곳 있죠. 최저가가 찍힌 곳. 그 부근에서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저점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내 종목들이 저점일까? 지금 이제 현재 이 가격이 저점일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제가 천리안 지표라는 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표는 여러분들 누구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 지표 자체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의 설명은 실질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정한 지지선과 저항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누구나 설정 가능한 이런 지표 설정들로 해서 우리가 어떤 주가의 저점이 판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좀 가지고 올게요. 이제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자, 우리가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제 차트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주가의 이동 평균선 말고 굉장히 밑에 굵은색 분홍선이 있습니다. 맞죠? 분홍선이 있는데 자, 이러한 주가 이런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반등세가 굉장히 한 번씩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을 크게 챙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저점 자리에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만 보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우리가 코난 테크놀로지 굉장히 이슈가 있었을 때 급등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시초가부터 좀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노리고 있었는데, 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3일 만에 57% 정도 수익을 좀 챙겨 가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과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 신호를 볼 수가 있었겠냐요. 우리가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결국에는 이 차트 여러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차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분위기에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려운 건데 아까 제가 지표 말씀을 드렸죠. 자, 어느 정도 퍼센트 선으로 좀 맞춰 놓으면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이 생기면서 이 저점 시그널이 나옵니다. 시그널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저점선에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캔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 캔들까지 확인이 된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3일 만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는 그런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 두 번째 종목은 마음 AI라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관련주 제가 지금 두 개를 말씀드리는데 좀 유명한 종목들이죠. 유명한 종목들인데 지금 이런 차트에서 보시면은 최근의 움직임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일정 구간 이탈하지 않고 또 지지를 해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는 판단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일 때는 내가 언제 팔기만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수익 구간일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팔면 되죠.
근데 내가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몇 프로로 보고 나올 것인지, 목표가는 어딘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헷갈리실 거예요, 맞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이 강의에 한번 녹여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알아가시길 바라겠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 성격 자체가 어떤 종목들을 굉장히 오래 끌고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짧게 대응을 하는 편인데,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짧게 대응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눌렸을 때 그런 자리에서 지지받아주는 여부를 확인하고 재진입을 한다면은,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유 일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보유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자, 첫 번째 신호 나와서 오늘까지도 끌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까지도 끌고 오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익률보다는 이렇게 한번 익절을 하고 챙겨놓고 그 다음에 재진입을 해서 또다시 이런 수익률들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자, 주식에서 제일 큰 장점이 뭡니까? 결국에는 복리 효과예요, 복리 효과. 우리가 뭐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의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110만 원의 증거금이 생기게 됐죠. 예치금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11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다시 투자를 해서 또다시 20% 수익을 본다면 그만큼 수익이 누적으로 쌓이는 그 복리 효과가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리고 싶다 하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런 구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퍼센테이지 선,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면서 저점 시그널이 되는 거죠. 저점 시그널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급등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뭐 집안일을 하시거나 뭐 장중에 바빠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할 때 윗골이 달리고 빠져버리면 대응이 좀 쉽게 안 되죠. 근데 중장기 수익 관점으로도 어느 정도 묵혀놔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루닛이라는 종목을 이 똑같은 신호를 설정을 했을 때 작년에 발견을 했었어요. 작년에 발견을 했는데, 자, 이 퍼센테이지 선은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 기준에 부합을 하면은 저점 시그널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셨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줬죠.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입 신호를 받았던 포인트가 여기예요. 근데 자, 고점까지 보세요. 1200% 올랐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이 여러분들 1200% 올라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1200%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걸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끌고 갈 겁니다. 맞죠? 자, 내가 한 1년 정도 참으면은 수익이 12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데 누가 안 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까지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렵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워낙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 수익률도 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여러분들 30%, 50% 정도 수익은 챙겨 가실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주가의 움직임 보세요.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다시 확인이 되는 그런 자리가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자, 움직이는 부분들. 지금 별표로 된 이 퍼센테이지 선은 기준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준이 다 똑같은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신호가 딱 떨어지면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목 길게 끌고 가서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목 길게 끌고 가서 여러분들이 1200% 수익 내는 것도 좋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 힘든 시장에서 우리가 9월달, 10월달 굉장히 큰 하락 시장이었습니다. 맞죠? 큰 하락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내가 진입할 때마다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그거를 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루닛 1200% 상승이라고 했는데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뭐 100%만 먹어도 진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와, 1200%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반적으로 저희 개인 혼자가 뭐 1200%까지 먹기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그런데 뭐 저점에서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만 안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금 강의를 하시다가 그 별표가 기준이 다 똑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는지 저 되게 궁금한데 바로 좀 설명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근데 요 이제 퍼센테이지 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무조건 그 선에 제가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 선에 닿는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말씀을 안 드리고 자 그리고 대형주, 우량주와 중소형주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중소형주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량주 그런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과 중소형주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점을 잡기 위해서 그런 차이가 있고 자 우리가 언제 사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파는지가 중요한 거죠. 언제 파는지 여러분들 개인들이 제일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칙 첫 번째입니다. 닿는다고 무작정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시는데 자 일전에 보시면 지금 네오위즈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자 여기 일단 무조건 한번 닿았잖아요. 그렇죠? 닿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닿았으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하신다면은 평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겠죠.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닿더라도 왜 적정 매수 시기를 좀 살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네오위즈 결국 게임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게임 관련주인데 그러면 게임 관련주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입 타점을 살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게임 관련주들 뭐 지스타나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자, 두 번째 대형주와 우량주 그리고 중소형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잘 활용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의 저점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락이 큰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퍼센테이지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등락이 작은 종목,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루에 뭐 2%, 3% 정도밖에 안 움직이죠. 6%, 뭐 7% 이상 움직이는 적이 잘 없습니다. 맞죠? 자, 등락이 작은 종목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더 작게 설정을 하시면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저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자, 올해 초에 이 저점이 형성된 부분에 보시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홍색 선을 5%로 설정을 했을 때입니다. 5% 설정.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자, 요 근처 가격까지만 오더라도 좀 짧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이 저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으면 수익률이 한 34%, 5% 정도 되실 겁니다. 34%, 50% 되실 건데, 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서 수익을 좀 짧게 챙기시고요. 보유일수 좀 적고, 그리고 자, 이런 상승 부분들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한번 챙기시면은 누적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최대한 계좌에서 종목들을 오래 보유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 있게. 자, 종목을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꼭 굳이 그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제일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통 제일 오래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좌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돌아가면서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SK하이닉스도 나름 대형주죠. 대형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우리가 확인이 되는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또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이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들으면서 고개를 옆에서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자, 대형주, 우량주 방금 제가 몇 %라고 말씀드렸죠? 저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5%요. 아, 이 어떻게 하셨죠? 교육을 안 써놓은 거? 듣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대본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중소형주 그러면은 우리가 몇 %를 보냐? 자, 동훈하나텍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중소형주로 불리는 그런 종목이죠. 자, 똑같이 5%로 설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저점이 확인이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신호가 한번 나왔잖아요, 맞죠? 신호가 나왔는데, 자, 이 가격은 아직까지 한 번도 도달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네 달 동안 손실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손실 구간에서 계좌가 묶여버리면은 수익을 볼 수 있을 때 못 챙긴다는 거죠. 반등장 때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 지표나 이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몇 %로 좀 설정을 해 놓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낮춰버리니까 확실히 선이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구간들에서 제가 보는 신호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런 종목들 말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조금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은 이런 중소형주들이란 말이죠. 이런 중소형주들이니까 자, 우리 중소형주들, 이런 중소형주들 과연 저점이 어디인지, 어디서부터 모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한 매도 타점을 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표를 설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도 조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는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 플러스 퍼센테이지는 저항이 생기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이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맞죠? 삼성전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언제 팔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제 파는지에 대해서 고민만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뭐 길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크게 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줄 때 진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팔 수 있는 우리가 매도가 좀 적절한 가격대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까지도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5% 똑같이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자,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가시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정확한 매도 시그널을 확인 후에 우리가 좀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지금 뭐 나도 이 교육을 들어봤는데 조금 뭔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같이 함께 하는 그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올라가는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강의 좀 길게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로 저희 입장 가능하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큰 QR 보이시죠? 카메라로 바로 스캔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샵 3772 건당 100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난 이후 10시에 이 맥스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방송에서 나누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선물 있죠. 맥스 대표님만의 선물을 또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 톡방에서 다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앞서 힌트 드렸던 부분이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제가 아까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초성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솔직히 요 정도 힌트만 드려도 실질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 결국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어느 정도 굉장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었죠. 굉장히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날도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버티는 요 자리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교육 강의 시간에 들으셨던 게 뭐예요? 이 분홍선에서 우리가 저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반등 신호가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밑꼬리 달리고 다시 한번 받쳐주는 그런 모습.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좋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밑골이 달리고 조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은 굉장히 이 종목 자체가 이 가격 이하대로 지금 그렇게 크게 떨어질 생각이 없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다 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아까 산업에 대한 설명도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설명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금 같이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이런 관련주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지트 관련해서 지분 한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7% 정도 관련, 빗썸 관련해서 7%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빗썸이 지금 IPO를 좀 추진을 하고 있죠. 빗썸이 IPO를 추진을 한다는 이런 기대감조차도 추가적으로 주가를 좀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ETF가 지금 이제 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물 ETF가 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자산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안하니까. 실체가 없는 그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이런 제한된 상방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현물 ETF가 등장하면은 이 원래 옥죄고 있던 그런 상방 제한선을 굉장히 크게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자, 빗썸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있는 이 종목 T사이언티픽입니다, 여러분들. T사이언티픽이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략하시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811원이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형성이 되었는데 제가 매수가는 1,800원 웬만하면 아래에서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저점에 딱 그 가격대에 살 수는 없겠죠. 그거는 큰 욕심이죠, 맞죠? 근데 이왕 살 거면은 매수가 제가 1,800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하로 살 수 있으면 그 이하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자,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2,500원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가 또 대응할 방법도 필요하죠. 대응 가격은 손절가 1,250원에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증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모르고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갑자기 등장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 자세하게 좀 대응 방법 알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도론톡방 같이 입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T사이언티픽 만나보셨습니다. 매수가 1,800원 이하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맥스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또 10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맥스 대표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주식인이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한 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